안녕하세요 여러분, 썬키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읽을 만한 소설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여름에 읽기도 좋고 직장인들이나 또 저처럼 암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분명히 뜨거운 모래불악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굉장히 뜨거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싹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름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숨이 막히기도 하면서 자글자글한 그런 모래의 감각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소설은 아베 코보의 모래의 여자라는 책입니다. 좀 이상한 책이 아닌가 하고 조금 걱정하면서 읽었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너무너무 잘 썼고,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다시 한번 읽었을 때도 이 책 한번 곱씹으면서 구석구석 다시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베 코보의 모래의 여자 함께 읽어볼까요? 출발합니다. 줄거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인데 희귀한 곤충을 채집하러 어떤 해변의 마을을 찾게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막차가 떠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래 언덕 아래에 어떤 여자의 집에 하루 묵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땅 위로 올라가려고 딱 이렇게 보니까 사다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들어갈 때는 이렇게 환대로 묵어갈 곳을 소개시켜줄까요? 하는 말에 그 구덩이 밑에 있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게 됐지만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누가 갑자기 내가 납치됐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전날 그런 환대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 남자가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저기 위에다가 이제 말해서 사다리를 좀 내려달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자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제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너무 무서운 일을 경험할 때 아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외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도 계속 모르는 척을 해요, 알면서. 그러면서 여자에게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는데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에? 왜 아무 말이 없냐고요? 이런 식으로 막 다그치기 시작하니까 여자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소름 돋아. 뭘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막 남자가 이미 알긴 뭘 알아, 말을 해줘야 알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진짜 공포영화 같았거든요. 뭐랄까, 너무 사람의 심리를 잘 묘사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막 모르는 척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여자가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이러는 부분이 굉장히 오싹한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마치 공포영화 같았고,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남자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가 빠진 건 단순히 모래구덩이가 아니었죠. 또 그는 매일매일 이제 모래를 퍼 올려야만 했어요, 그 여자랑 같이. 왜냐면 모래를 퍼 올리지 않으면 그 모래로 인해서 집이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동을 한 대가로 식량과 물을 받아요. 그리고 남자는 이제 거기에 있는 물건으로 로프를 만들어서 탈출하려고 시도도 하는데 실패하고, 또 마을 사람들을 막 설득해보려고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가난한 마을 보조금이라도 신청하는 운동을 벌입시다, 뭐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막 남자가 선생님이니까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머리를 막 쓰면서 그 마을 대표를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때 노인이 또 한 번 오싹한 소리를 해. 뭐냐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어, 근데 나라에서 어떤 걸 지원을 해줘도 결국에 돈 버는 사람들은 장사꾼이나 들어와서 외부인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결국에는 근데 이게 제일 싸게 먹히거든, 이러면서 떠나요. 그래서 그 모래를 퍼내는 노동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념과 방관,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삶,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 그걸 읽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왜냐면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을 설득해보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책이 단순히 뒷부분에서는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남자가 이제 그 아까 왜 로프를 가지고 탈출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만든 로프를 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탈출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여자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남자가 도망치기 전에 여자한테서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혹은 뭐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여자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둘이 이제 정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가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나 혼자 탈출하려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돌아오는데 여자는 오히려 그를 원망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눈물로 그를 반겨요. 남자가 일어났을 때 여자가 훌쩍훌쩍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 진짜 좀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었던 게, 이 남자가 막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납득이 안 갔어. 어차피 인생이란 거 일일이 납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 생활과 이 생활이 있는데 저쪽이 조금 낫게 보이기도 하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어쩔 거냐는 생각이 가장 견딜 수 없어. 어떤 생활이든 해답이야 없을 게 뻔하지만 뭐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쪽이 왠지 좋은 듯한 기분이 들거든. 이렇게 남자가 말을 해요.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씻어요. 기운을 북돋으려는 듯 여자가 말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사랑이라는 이런 게 아닐까? 왜냐면은 이 남자한테 왜 나만 두고 떠나려고 했어요? 라던가 뭐 뾰루퉁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자는 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아마 이 남자를 이해했을 것이다. 이해했을 것이고 이 남자가 나가고 싶어 했구나. 그만큼 힘들어 했구나를 알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근데 실패했구나. 또 어느 한면으로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여자가. 사실 이 남자가 남아있어야 여자한테는 좋은 건데 남자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 막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도 씻으라고 그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려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사랑을 나타낸다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도 계속 밖을 쳐다보고 저기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인간의 어떤 본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회사원분들이 읽기에도 이 소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이제 이 부분,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이 생활보다는 저 생활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남자가 탈출을 실패하고 잡혀오고 어느 순간 남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자한테. 우리 화분이라도 하나 살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모래 속에서 무언가 드디어 이제 생명이 있는 무언가를 갖고 보겠다는 말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로 이 남자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뭐랄까 이게 하나의 상징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마을에 당장 떠날 건데 화분을 사자고 하겠어요. 그쵸? 그 말인즉슨 이제 이 화분을 돌보면서 여기서 내 삶을 꾸려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드디어 작품 후반부에는 아예 모래 구덩이 속에 그 마을에 편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계속해서 희망이라는 어떤 자기만의 장치를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는 모래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치예요. 이름이 이제 희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가 만든 그 희망이라는 장치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한 부분을 읽어드리자면
여전히 구멍 속에 있음에는 변함이 없는데 마치 높은 탑 위에 올라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세계가 뒤집혀 돌기와 웅덩이가 반대로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모래 속에서 물을 파낸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엄청 희열을 느꼈어요. 왜냐면 어떤 구덩이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방법을 이 남자가 찾은 거잖아요. 이제 저 역시 뭔가 젊은 나이에 암 선고라는 인생의 큰 구덩이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저도 뭔가 계속 처음에는 막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 있어 막 아니야 나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남자처럼 회피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 호두도 만나고 더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리고 뭔가 저에게 좀 더 맞는 사람들과 더 좋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뭔가 마치 정말 모래 속에서 물처럼 새로운 것들을 길러내는 모습. 모든 사람이 구덩이 속에 있더라도 희망이라는 어떤 물을 길러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렇게도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암 경험자들 외에도 이 책을 회사원분들, 일반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반복되는 업무에서 막 도망치고 싶다가도 어느새 그 안에 적응해버리는 마음, 그리고 처음에는 임시방편 갔던 일들이 평생의 구덩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렇지만 그 모래 속에도 항상 물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구덩이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인간이지 않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메비우스 띠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밖을 바라보고 밖에서는 또 안을 바라보고 근데 결국에는 위도 아래도 없는 거죠. 왜냐면 안에서 있어도 내가 희망으로 물을 길러 올리면은 마치 탑 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내가 희망이 없을 때는 구덩이 속에 들어있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인생이 큰 메비우스의 띠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나 긍정적인 마음이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말도 굉장히 재밌는데 책의 마지막은 남자의 실종 신고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실종 전단지 같은 게 여기에 딱 나와요. 표라 그래야 되나? 워드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에는 그 일을 겪기 전에 나는 사라졌고 구덩이 속에서 살아나는 다른 새로운 내가 태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실종 신고는 우리 인간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래의 여자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혹은 또는 앞으로 읽을 책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면은 저는 정말 회사원분들과 큰 일을 겪으신 분 혹은 뭐 암을 경험하신 분 모두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저처럼 이 책에 대해서 느낀 감정이 있다면 댓글에서 또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책을 들고 올진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던 아주 재밌고 즐거운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